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하고 갈망을 연결시켜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인용한 말. 그러니까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는 속담이에요. 속담. 그냥 서양에서 있었던 속담입니다. 근데 그 속담이 스티브 잡스가 10대 때 공부했던 어떤 백과사전 같은 잡지에가 병구처럼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 그 졸업식 때 그 강의를 보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10대 때 그 어느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인용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냥 서양 속담이에요. 속담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3살 버릇 여든 같다 뭐 이런 거. 맞는 거거든요. 먹어야 양반이다 뭐 이런 거. 그죠? 그처럼 이게 서양 속담인데 왜 서양 속담은 stay hungry를 갈망하고 연결지었느냐는 거죠. 왜 배고픔을 경험한 것을 stay hungry가 갈망하라라고 해석이 되느냐는 거죠. 그걸 뇌과학으로 보니까 인간과 동물은 배가 고팠을 때 두뇌에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파민은 어떤 호르몬이냐? 도전, 호기심, 추구하는 힘, 그 다음에 그 저돌적으로 전진하는 힘, 이게 도파민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는 애는 뭐냐면 갈망을 못하는 애가 되더라 이거죠. 아예 왜? 두뇌에서 도파민 회로가 튼튼하게 형성이 아예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좋은 DNA를 사고 난 이 집 자녀가 둘이서 소꿉장난을 굉장히 오랫동안 몰두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간식도요, 네. 나와서 먹는 게 아니고 엄마 먹어주세요 해서 가지고 가면서 놀이를 하면서 먹는 거든요. anyway 걔는 배고픈 삭대는 못 느끼잖아요. 네. 그죠? 그럼 갈망은 안 생겨요. 그 늑대가 벽에서 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제 개가 됐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가 더 영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잡아다가 두뇌를 MRI로 찍었고 개랑 비교해서 찍어봤더니 늑대의 전전두엽이 20%가 더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개는 인간이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대가리가 20%가 더 멍청해졌습니다. 늑대가 훨씬 영리해요. 그 늑대의 영리함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 20% 차이가 배고픔에서 오는 겁니다. 개는 사료를 막 주잖아. 개는 때가 되면 밥을 주잖아. 늑대는 가끔 가다가 굶잖아요. 사냥이 실패하면 굶잖아요. 그게 20%의 전전두엽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15세 이전에 배고픔을 체험하지 않으면 전전두엽이 20% 이상, 우리 20%까지는 아니겠지. 늑대와 개의 차이는 아니니까. 하지만 약간의 그 야생 늑대의 속성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먹을 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쉽지 않아야 돼요. 내가 먹을 걸 먹으려면 시장도 엄마랑 같이 봐야 되고 요리도 한 1시간 동안 같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게 나한테 주어지질 않아. 그러면 늑대가 된다는 거죠. 창의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늑대의 창의력과 개의 창의력은 뭐냐면 그 적응력이가 있거든요. 개는요 야생에 가잖아요. 그냥 늑대한테 잡혀먹어요. 똑같은 종이었지만. 근데 늑대를 사냥하는 개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사실 개가 늑대를 사냥한다기보다는 총을 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몰아주는 거죠. 몰아주는 거고 그 주인의 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양한 그 비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이기는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또 문 닫아버렸네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15세 이전에 또 이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들이 호랑이한테도 대든다고 하잖아요. 사냥개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이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잘 지지를 않아. 왜냐면은 호랑이에게 거의 접근을 했을 때 자기 주인이 총으로 호랑이를 죽여주거든. 빵 쏴주거든요. 그럼 호랑이가 죽으려고 할 때 걔들은 물어뜯어요. 그죠? 자기는 맨날 호랑이를 이기는 거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하지만 그게 바로 스테이 플리시예요. 스테이 플리시를 가장 많이 번역하는 게 무모하라예요. 무모하라. 무모하게 도전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얘가 무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뭐냐면 이기는 습관을 주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 그러니까 그 이기는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성적으로 비교당하지 않고 자기만의 그 개성과 자기만의 분야에서 뛰어나다라고 각자 다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이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의 거의 70%를 무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70%가 아니라 한 95%를 무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서열화돼 버리니까 등수가.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교육 교실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학교가 진화되지 못한 건데 그 진화되지 못한 학교 내에서 원래 자기는 창의성이 뛰어나내고 뭐든지 하면 잘하려는데 그 공교육 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습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스테이 플리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헝그리는 음식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를 유지시키지 못하는 것이 스테이 헝그리를 못하게 만드는 거고 스테이 플리시를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너무 일찍 서열화시켜버린다는 거죠. 애들을. 자기만의 15세까지는 최소한 이기는 습관으로 얘들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호해줘야 돼요? 가정에서밖에 보호를 못해줘요. 그거 보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공교육의 평균 성적을 엄마가 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개를 잘해요. 그럼 일단 이렇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야, 그거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 지장 없어. 그리고 점수가 20점이 아니라 2점만 올라도 야, 또 발전하는 거 보니까 정말 희망이 있다. 야, 엄마가 말이야 초등학교 동창회 가보니까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저 뒤에서 춤바람 났던 애들 다 사장돼 있더라고. 초등학교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뭐 아닐지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중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스테이 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 플리시라는 건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플리시를 얘기했던 뜻이 뭐냐면 너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의 확률을 너무 계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으로 스테이 플리시하고 스테이 헝그리, 갈망과 용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용가리가 되네요. 용과 가리죠, 용가리. 용가리가 참 용과 가리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래 사회는요. 뭐를 해도 실패율이 90%가 넘어요. 지금 자영업 실패율이 얼마라고요? 90% 넘어요, 이미. 자영업 실패율이. 그 다음에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 확률 90%,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할 확률 90% 넘어요. 명문대 못 갈 확률 90% 넘어요. 그죠? 뭐든지 90%가 넘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이제 90%가 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황농문 박사가 이 몰입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공부법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또 유튜브 영상 봐주세요. 오늘 공부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직접 있으면 하겠는데.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황농문 박사가 이 강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울대학교에 대학원생이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뭐만 하면 최선을 다하더래. 한 부류는 뭐만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애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니?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도대체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걸 좀 논리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교수, 교사, 엄마, 아빠. 과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이 세상은 이미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를 실패 확률 95%짜리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응? 안전빵을 찾아도 위험한데, 지금 안전한 것을 찾아도 위험한데, 나를 실패하라고 하는 거냐고. 예를 들어서 명문대 얘기가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10년 후, 20년 후, 15년 후에 엄마, 명문대에 나와도 취업률이 10%밖에 안 된대. 명문대 가도 90%가 실업자야.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애들의 특성이 뭐냐? 어렸을 때 과잉보호를 받아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그러니까 갈망이 있는 애는 작은 성공의 확률을 보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죠. 근데 애초에 갈망이 없도록 자란 애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더라는 겁니다. 서울대 대학원생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교수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스테이 헝그리예요. 근데 스테이 헝그리는 스테이 플리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15세 이전에 얘가 이기는 습관으로 두뇌가 세팅이 되면 근자감이 생깁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작은 확률에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작은 확률에, 작은 성공의 확률에 도전을 하는 게 왜 중요해졌냐면 창의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직업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아까 제가 도표 보여드렸잖아요.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 그 직업들이 뭐냐면은 일단 내가 자격증을 따고 시험에 통과해서 자리 잡는 직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과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자리 잡는 직업 자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이게 실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세 이전에는 스테이 플리시, 그 무모한 용기를 가진 애로 키워야 되는 거고, 스테이 헝그리, 갈망. 그 용기를 설정했을 때, 내가 이게 확률이 적지만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도전 정신 있죠. 그 추진력. 이거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백수가 된다. 백수가 된다. 그래서 15세 이전에 자기 자식을 먹는 것을 통제를 못 하잖아요. 먹는 걸 통제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대사람. 왜냐면 왜 복잡하죠? 현대사람 롯데리아하고 맥도날드하고 떡볶이하고 오뎅이 너무 많아. 길거리에. 돈 1,000원만 있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 배고픔을. 그래서 용돈 자체가 절도 있게 주어져야 되고요. 돈을 쓴다라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쓰는 것이 명분이 생기려면 돈은 어떻게 명분이 생길까요? 제가 왜 가난한 척을 하고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돈은 어떻게 해야지 명분이 생기느냐? 용돈을 얘가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초등학생 정도라고 보면 돼요. 얘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가 이걸 사면 이 반찬이 한 달 동안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애들은 이 돈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장난감의 의미를 알게 된다. 내가 이 장난감을 사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 달 동안 못 먹는구나. 애들은 거기서만 느껴요. 왜냐면 애들은 추상적인 그걸 사회적 가치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깨달으려면 일단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한테 초등학교까지 사회적인 가치가 없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의 갈망을 주무르는 최대의 무기는 음식입니다. 음식이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 자체하고 자기가 먹는 거하고 자기가 쓰는 돈이 연관되지 않는다면 얘는 어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래시 사회에서 어른들이 봤을 때 얘는 뭐를 해도 되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 덕성을 만들기가 어렵다고요. 그게 음식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5살까지 엄마가 음식을 떠먹인 애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갈망이 사라져요. 엄마 내가 이거 왜 꼭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초등학교 때부터.
왜 최선을 다해야 돼? 왜 이렇게 돼요? 떠먹이네요. 다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은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너무나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뇌에서 도파민 자체가 약해지면 아예 도전을 안 하는 애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두뇌에서 도파민을 형성하는 게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굶기지 않으면 애들은 갈망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현명하게 굶겨라.